저기 혹시 이제 이렇게 강의를 다니면 쉬는 시간에 보통 이제 기상이나 대기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와서 이제 어떻게 기상청에 입사하냐 막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하던데, 실은 이제 저 93년에 기상청을 입사를 했는데 이미지가 좋아서 이제 기상청을 들어갔거든요. 사범대를 나왔는데 다니면서는 크게 보람도 이제 되게 많이 느끼고 하는데, 특히 좋았던 게 초등학교 자녀가 다닐 때 그런 직업 체험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 부모도 와가지고 소개하고 막 이러는데 초등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기상청에 갔다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하라니까 남극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학생이 그러니까 남극이나 이런 데를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죠. 일반 못 가죠. 근데 저희는 파견을 보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 여학생이 질문하고 그래서 그게 좀 보람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 시간부터는 앞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과학적으로 좀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좀 협업 사례를 좀 소개를 드려야 좀 더 실감이 나실 것 같고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기후변화 자체가 기후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역이 산이 많냐 평양화 많냐 또 산림이 많은지 논이 많은지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지역 기상 특성과 산분야 정보, 에너지라든가 수자원이라든가 환경, 보건 이런 다양한 분야의 그런 융합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이제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9개 지방청이 있는데 이렇게 지역 기상 융합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되게 특이한 거 많습니다. 이렇게 제주 양동강 악취 영향, 이건 바람길이죠. 바람길. 농가가 있다. 양돈 농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대구 하면 되게 덥다라는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폭염 재난 대응, 스마트 드론, 지금 뒤에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관광 여러 가지들이 이제 이런 적응대책 일환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기상 융합 서비스는 이제 이런 기후 자료하고 타 분야 정보를 접목해서 국민 안전도 잡고 또 그 지역의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이제 이런 취재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이 이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해서 100년 뒤에는 어떤 요소가 굉장히 취약해진다 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태동이 되기 시작을 하였고요. 또 우리 지금 제가 강원청에 사는데 강원청은 23년 작년에 동해안 서핑 안전 활동 기상 융합 정보 생산 기술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양이 서핑 엄청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 최초로 저희 이제 강원청에서는 서핑과 매칭을 해서 해양에서의 변화 이런 부분들 개발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날씨 정보는 참 유용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준비를 돕고 내일의 날씨 정보를 예측하기도 하죠. 또 그동안 쌓인 날씨 빅데이터를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사회를 보다 풍요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날씨 정보를 통해 더 많은 미래 가치를 만들 순 없을까? 우리는 항상 고민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민 위로 수많은 의문이 쏟아졌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갔습니다. 기상청이 갖고 있는 방대한 기상 자료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해보자. 그래서 지역 산업의 경제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워보자. 이것이 바로 지역기상 융합 서비스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역기상 융합 서비스가 지역 산업에 더 체계적인 도움이 되고자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상 정보와 산업 관련 정보를 융합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서비스 발굴에서부터 기술, 서비스 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사후 관리까지 사업 전주기에 걸친 프로세스 관리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자체 그리고 유관기관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부산시와 함께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사물 인터넷 기반의 생활 서비스를 만들고 매실 주산지인 광양시와 함께 날씨 영향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며 새로운 시너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지역과 기상청이 함께 고민하여 만든 맞춤형 융합 서비스들은 농약 사용을 줄여 더 좋은 과일을 수확하게 된 제주 감귤농업, 축사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도와 한우의 품질을 높인 강원도 한우축산업 등과 같은 지역 산업을 함께 키워가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는 건강자외선 상출 기술을 개발하는 등 지역 수요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협력자가 되며 기상, 기후변화에 민감한 노지작물, 바지락 갯벌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창조자로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성공 파트너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 기상청에서는 이제 9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지방청과 그 지역의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이런 협력 사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분야를 보면 기상청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설이라고 하면 그래도 기상청이 할 만하다라고 하는데 뭐 전복산업이라든가 해조류라든가 좀 의아한데 이 부분들이 다 기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협업 사례, 우수 사례가 선정이 되어서 상을 받고 이렇게 직원들에게도 이렇게 잘 되는 지자체 직원도 잘 되고 기상청 직원도 잘 되고 그래서 뭐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는다든가 인사혁신처장상이 굉장히 높은 상인데 이런 상을 받는다든가 여러 주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성과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경상남도 쪽에서도 이렇게 성과가 나와서 윈윈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 도시이죠. 관광 지역인데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강원지방 기상청 중심으로 관광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자면 상고대를 보러 가야 되는데 힘들게 갔는데 날씨가 기온이 떨어져야 되죠. 근데 기온이 안 떨어지면 힘들게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내일 상고대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상과 접목해서 개발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양양 이제 관광 포털에 기술 이전을 해서 이제 양양군 관광 사이트에서 제공을 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사업에 지금 오늘 오신 분 중에 이제 공무원도 계실 수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지역에서 수요가 발굴이 되면 이제 과제 선정을 위해서 자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따고요. 그와 관련된 추진 계획서를 이제 조달 발주를 시키면 이제 그 부분을 연구할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얘는 이제 국유재산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 그 희망했던 지자체에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혹시 뭐 탄소중립 강의하러 다니시는 강사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아이디어가 있거나 그러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만 아는 것보다는 타 지역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몇 개의 사례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선물이 있는데 먼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입니다. 엄청 쉽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가 그리고 탄소중립 지원센터에서 이제 우리 지역의 탄소중립 정책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탄소중립 일환으로 이제 지자체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좀 더 재밌잖아요. 우리 지역보다는. 그래서 선물은 이따 쉬는 시간에 드려야겠는데. 여행 가방입니다. 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허락한다고 하면 좀 소개를 드리고 안 그러면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하면 뭐가 떠오르신가요? 사과가 떠오르죠, 사과. 근데 지금 강원도도 사과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 때문인가요? 휴가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니까 이제 점점점 그 북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례는 대구지방기상청에서 했던 사례입니다. 대구지방기상청에서 이제 사과와 관련해서 이제 대표 작물을 하다 보니 이제 재해가 증가를 합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병해충도 심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예측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지적 사항도 있고 하여 이제 지자체 협업을 해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해기상이라고 해서 많이 아시잖아요. 뭐 서리도 기후, 조해, 동해, 뭐 집중호, 비가 많이 와도 문제잖아요. 농사는. 그래서 이제 한파, 또 이렇게 추워져 버리면 냉해를 입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기상정보 8종에 대해서 주의, 경고, 위험 이런 형태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지자체 협업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미래에는 또 이 지역에는 어떤 과수가 되겠는지 이런 부분을 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기존에는 6위였는데 뭐 지금은 4위다라고 하면 이제 재배가 잘 된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이 문자를 보내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신기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푸시업 알림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유지보수 비용이 안 들어가게끔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을 해서 이 스마트폰에서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내 지역 GPS 위치로 해서 내 농장에 내가 있는 지역에 시군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맞춤형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우리 기상청 들어가서 레이더 영상 많이 보신 적 있잖아요. 레이더 영상이 굉장히 좋아요. 저도 좀 비가 온다 싶으면 레이더 영상을 들어가서 보는데 레이더 영상은 다 색깔이 잘 나와 있잖아요. 빨간색은 비가 많은 거네. 이렇게 연한 거는 비가 약하네. 근데 우리는 편서풍대에 사니까 서쪽에서 구름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예측 정보도 클릭을 하면 이게 이 구름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오는지 아니면 밑으로 쳐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알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재해 제보도 하고 있습니다. 재해 제보라는 거는 우박 같은 경우는 어때요? 떨어지면 굉장히 좁은 지역에 떨어지잖아요. 바로 옆에 마을은 떨어졌는데 우리 마을은 우박이 안 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재해 제보도 기능을 추가해서 하고 있고 또 고령인을 위한 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찾아가거나 대면으로 하거나 이제 이런 피드백들을 통해서 이 기술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농업 분야 탄소 중립 대응 정책에 이제 활용이 된 사례이고 인사혁신처장상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이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전복 어디가 제일 유명한가요? 홈쇼핑에 맨날 나오죠. 이제 뭐 진도도 우리도 전복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딱 첫 번째 떠오르는 건 완도 지역이 떠오르는데 이게 지금 전복 양식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전복 완도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온이 상승을 하니까 전복이 다 한꺼번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개발을 좀 해달라. 그리고 완도 군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계도를 해도 이렇게 어민분들이 작년 6월 1일에 전복씨를 넣었어. 그러면 올해도 그냥 수온이랑 상관없어. 그냥 올해도 6월 1일에 전복씨를 넣어요. 그러면 전복씨를 한번 넣으면 3천만 원, 4천만 원의 씨를 넣는데요. 아까 그 바다에다가.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좀 어민들을 좀 계도를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바닷가 옆에 살지만 해양은 관측자로 되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정점 관측을 이렇게 그 전복 산업을 많이 하고 있는 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관측을 하고 또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맞춤형 이제 서비스도 개발을 해서 제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선택이잖아요. 완전 선택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되게 완도 군수님도 만족하고 거기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만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홈페이지라는 게 조금
연도가 지나버리면 조금 이제 최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도군에서는 의회 이야기를 다시 해서 재개발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순수 완도군 예산으로 의회에서 이제 땅땅땅 받아가지고 재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해수산업 분야에서 좀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활용한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성남시 사례입니다. 성남시 사례인데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에 드론 윈드길, 그 빌딩 소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빌딩 소문. 빌딩이 30층짜리 빌딩이 하나 들어서면 바람이 길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기후변화 관련으로 폭염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 횡단보도에 뭐 설치하나요? 그늘막 설치하죠. 그늘막. 근데 이제 성남시에서는 착안을 한 게 이렇게 횡단보도가 엄청 많은데 이게 이제 담당자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해야 될지, 몇 개를 설치해야 될지. 근데 마침 성남시는 드론 사업을 신산업으로 집중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었고 또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사람은 이 폭염 대응을 위해서 이제 그런 시설물들, 이제 시설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열섬이 뭐 여기 구가 많은지 저기 구가 많은지 산 밑이 많은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상청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진행이 됐고요. 최근에는 K2회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드론 택시 이런 부분들을 국가적으로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이제 일맥상통을 합니다. 그래서 드론을 띄우려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띄워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우리 지구학 시간에 고등학교 지구학 시간 되게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륙권에 살고 있고 성층권이 있고 중간권이 있고 열권이 있는데 우리는 다 이제 이쪽에 살고 있잖아요. 보통 비행기가 이 정도 고도에서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관측을 하려면 굉장히 대기에 민감하잖아요. 바람, 풍향, 풍속, 온도 막 이런 부분들이 민감한데 이제 우리는 고층 기상 관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풍선 같은 거 밑에 줄에다가 이제 관측 센서를 부착합니다. 기온도 관측을 해야 되고 풍향, 풍속 관측도 해야 되고 드론하고 약간 유사하죠. 드론도 이렇게 고층 올리는 거하고 이거는 이제 기상청에서 하는 고층 기상 관측인데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고층 기상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가스도 충전하고 얘를 딱 놓으면 얘가 쭉 올라가면서 100m 높이는 지금 기온이 몇 도야, 풍속이 몇 미터 퍼 세크야 이런 걸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지정으로. 근데 이제 이 날씨가 좋을 때는 풍선을 들고 나가기 굉장히 이제 편하죠. 이렇게 그냥 담당자가 나가서 이렇게 띄우면 딱 놓기만 하면 얘가 이제 쭉 올라가서 기온도 관측하고 풍속도 관측하고 기압도 관측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바람이 엄청 좋은 강풍 할 때는 이게 바람이 엄청 세면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측을 하는데 여기 관측한 데가 흑산도예요. 흑산도도 섬이잖아요. 섬도 바람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사하게 이런 드론이 이제 이렇게 띄우려면 저렇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누가 다치겠어요?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상청이랑 같이 한번 기온이 어떻게 되는지랑 그 드론 관련된 바람길이 어떻게 되는지랑 이런 부분들을 함께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치 모델을 이용해서 어디 쪽에 바람이 많이 부는지 윈드길도 구축을 하고 도시 지역의 열 정보가 어디가 더운지 여기는 파란색은 시원하고 여기는 더워 보이잖아요. 어느 지역이 열 정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자체에서 대응 시설물 설치할 때 활용할 수 있게끔 함께 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 단계별로 뭐 시민들에게 행동 요령을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드론 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그 택배lar도 하고 막 그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 드론으로 이동식 도서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책을 해서 이렇게 배달해 주기도 하고 택배 하는 것도 성남시에서는
시범적으로 막 해보려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수치 모델자를 이용해가지고 이쪽에 빨간색이 나타나고 바람이 흘러가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성남시의 생활지리 포털에다가 탑재를 한다든가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나 보건 분야에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겠죠. 되게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의외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마지막 사례입니다. 얘는 이제 최근에 신기술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현안은 이제 해상을 끼고 있잖아요. 해안을 끼고 있어서 이제 해무, 바다 안개로 인한 이게 사고가 되게 많다. 그래서 이제 기상청과 함께 이제 좀 그 해보자라고 하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해상에서는 관측 자료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양위성 관측 부족을 이제 이 신기술을 이용해서 한번 생산을 해보자라고 해서 AI 기법을 이용해서 지자체 CCTV, 기상청에서 가지고 있는 CCTV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판별하는 걸 하는 겁니다. 판별.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발을 해서 상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사진, CCTV에 찍힌 사진을 가지고 얘가 해무다 아니다라는 걸 판별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전송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고, 이건 부산지방기상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통영시에서 했다가 이제는 부산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이제 이 사례는 이렇게 국가 재산 및 첨단 과학 기술을 공동 활용을 해서 예산 절감과 서비스를 활용 습관했다라는 사례로서 상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이제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자, 방식은 똑같고요. 손을 먼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죠? 너무 긴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떠들었던 거에 힌트가 있습니다. 책에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지역 기상 융합 그래서 탄소 중립 대책을 수립을 한다던가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을 한다던가 이럴 때 방문과 같은 이런 협업 사례 같은 것도 참고를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기상기후 자료 어디에서 활용을 할 것인지 활용할 것인지 기상 데이터가 되게 많잖아요. 그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상 관측이라든가 예보라든가 기후변화 감시 관측도 하고 있고, 또 조선 왕조 실록에 나온 그런 자료도 하고, 통계 분석도 하고, 응용기상 정보도 하고, 자료가 너무 많아요. 정말 분석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상자료 개방 포털도 들어가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를 쓴다던가 할 때 들어가 봤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개방이 되어서 나오고 있고, 공공 데이터 포털 여기도 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후 정보 포털과 기상자료 개방 포털을 좀 소개를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정보 포털은 아까 퀴즈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가 있다 했죠?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가 기후정보 포털에 있다 했잖아요. 근데 얘는 미래에 대한 자료가 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기후정보 포털에는. 그러니까 삼척 시에 100년 뒤에는 기온이 몇 도가 될지, 풍속이 정말 세질지 약해질지 이런 자료들은 어디 가서 보셔야 되겠어요? 기후정보 포털에 가셔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상자료 개방 포털은 과거에 대한 관측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1904년부터 관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904년부터 현재까지 관측, 얘는 실측이죠. 실제 관측된 자료는 다 여기에 들어있고, 얘는 미래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도 부족을 해서 또 기상청 예산을 까가지고 또 하나 이제 사이트를 개설한 게 기후변화 상황지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또는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최근 게 더 좋겠죠. 최근에 개발된 게 더 좋겠죠. 얘는 작년 12월 29일에 오픈을 한 거니까 완전 따끈따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지역별로, 시군별로 삼척시 거를 하고 싶다. 그럼 삼척시를 선택을 하시면 자료가 쫙 나옵니다. 그래프로도 나오고, 뭐 원형으로도 나오고, 3D 동영상 형태로도 나오고. 얘는 작년에 1차년도 사업을 했고요. 오픈을 했고, 올해 또 추가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농업이나 산림, 방제 이런 다양한 이제 17종 정보가 올라가져 있고, 아까 설명드렸던 이산화탄소라든가 여러 이 감시 요소들도 여기 올라가 있으니까 이 자료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지도 기반입니다. 그래서 실제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원하는 자료를 다 한 곳에서 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 오늘 강사단 분들도 많이 오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강사단 분들께서도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가 원주시 강의를 갈 때는 원주시 자료를 여기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원주시로 PPT를 만드시고, 만약에 내가 삼척시 강의를 가시면 시민들이 계시는 삼척시 맞춤형 자료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이미지로 주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도 따끈따끈한 건데요. 저희 강원도 지역에 기후변화 전망보고서가 SST 4종에 대해서 작년 12월 29일 날 이렇게 보고서가 발간이 되어서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자료도 다 나와 있습니다. 기후정보 포털에 들어가시면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지난주에, 아까 조금 전 자료는 작년 12월에 오픈된 자료이고, 얘는 이제 지난주에 오픈된 겁니다. 올여름 궁금하시죠? 올여름에. 이왕 왔으니까 제가 이것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올여름에는 강원도 지역은 6월하고 8월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높고요. 비는 6월은 평년하고 비슷한데 7월과 8월은 비슷하거나 많은 확률이 높습니다. 얘는 지난주 5월 23일 날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여름철 기상전망 자료로 이렇게 한 자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이제 향후에 어떤 계획을 이제 가지고 추진하는지 이제 기상청 정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삼척도 에너지 도시이죠. 여기 아까 운전하면서 오다 보니까 수소로 좀 핵심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기상청에서 UAM, 아까 바람길, 뭐 이렇게 드론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이런 UAM하고 좀 연계가 되고요. 우리 지역은 풍력 발전, 뭐 이렇게 태양열 발전 이런 부분, 태양광 발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KUAM 도심 항공 교통 관련 사업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위해서 이 기상 정보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땄고요. 올해 이제 1차년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이 날씨가 엄청 맑아야 되잖아요. 근데 패널에는 눈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덮여서 날씨는 좋은데 태양광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착안을 해서 구름의 양하고 일사라이트 이런 부분들을 기상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이제 실증을 위한 관측망도 확대를 해서 올해 28억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을 해서 계속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해남에 있는 태양광 발전 단지입니다. 우리 지역도 태양광 발전 단지가 많지만 우리 지역은 풍력 발전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수소 발전하고 이제 연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상청에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 기상 지원 플랫폼을 구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탄소 배출량 감축과 실시간 전력 수요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또 우리 지금 오늘 모인 삼척시 탄소 중립 해야 되겠죠. 다 함께 협력해서 탄소 중립 되는 날까지 함께 힘을 합쳐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질문 좀 받아주세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일찍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 없으시면 혹시 뭐 오늘이 아니더라도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네,